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작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악인데 그 요인과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명목과 실질 GDP가 역전되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비 1.1% 성장에 그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도 전년비 2.0%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이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질 GDP 하락과 함께 내수 물가와 수출 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명목 GDP도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와 달리 물가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처럼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GNP 디플레이트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 마이너스 1.2%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설비 투자가 전년비 7.7%나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전년비 3.1%, 건설업도 3.0% 등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정부 소비는 전년비 6.5%나 증가했고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4.6%, 농림업 부분이 2.4%씩 증가하여 성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정부 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나 수출 및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설비 투자의 감소폭은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1953년 이후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을 분석해 보니 1998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치인 전년비 1.1%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즉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마이너스 0.9%를 보인 이후 최저치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작년에 외환위기 때만큼 그렇게 위기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GNP 디플레이트 상승률이 1953년에서 2019년까지의 성장률 중에서 9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1998년은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큰 불황을 맞이하여 이해되지만은 작년에는 그렇게 외부적인 충격이나 불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 2.0%도 국제금융위기였던 2009년 0.8%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자 역대 5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연간 2% 미만으로 성장한 것은 1956년 0.6%, 1980년 마이너스 1.6%, 1998년 마이너스 5.1%, 2009년 0.8% 등 4차례였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즉 GNI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왔었습니다. 1인당 GNI는 2018년 3만 3,433달러에서 2019년 3만 2,047달러로 4.1%가 감소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원화로 계산하면 1.5%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면서 민간 성장세가 약했던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 GDP 증가율보다 명목 GDP 증가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GNP 디플레이트가 마이너스 0.9%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약 20년간 경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실질 GDP와 명목 GDP 성장률이 역정된 것은 경제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현상으로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 통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한국은행 통계는 계산 과정에 실수가 있었는지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실질 GDP 성장률을 2.0%에 맞추기 위해 통계 작성 시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GDP 디플레이트를 마이너스로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실질 GDP는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GNP 디플레이트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에 마이너스 1.2%를 보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작년에 마이너스 0.9%나 하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GDP 디플레이트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1953년에서 2019년까지 GDP 디플레이트 변동 상황을 보니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1958년 마이너스 1.9%, 1999년 마이너스 1.2%, 2006년 마이너스 0.2%, 2019년 마이너스 0.9%였습니다. 즉 1953년에서 2018년까지 4번 정도 있었습니다. GNP 디플레이트는 GDP 추계 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물가지수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서 산출됩니다. 2019년 GDP 디플레이트는 전년 대비 0.9%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락폭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GDP 디플레이트는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가만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과 투자재 등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이 급락해 수출 디플레이트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GDP 디플레이트를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와 LCD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 물가가 4.9%, 제조 물가가 5.1% 떨어진 여파가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수출 물가 지수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 전년비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GDP 디플레이트 증가율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1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비 0.4%가 증가를 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비 0.02%의 보합세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만 2019년 수출 물가 지수는 전년비 3.4%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출 물가 지수는 2013년 마이너스 4.3%, 2015년 마이너스 5.2%, 2016년 마이너스 6.0%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GDP 디플레이트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는 모두 증가했는데 2019년에만 마이너스 0.9%나 크게 하락했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물가 지수를 종합해 볼 때도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GNP 디플레이트가 마이너스 0.9%가 안 되었으면 실질 GDP 증가율이 2.0%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정부 들어 가끔 몇 개 분야에서 통계 조작설까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통계가 신뢰성을 잃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워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 분야는 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다른 학자들도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약 3년이 되어 갑니다. 3년 차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해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명목 GDP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이외에는 큰 위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발표한 동영상 유튜브 28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편에서 방송한 대로 현 문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을 수정 내지 변경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말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내용인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0시간 근로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경력난을 확대하여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은 이를 더하기 원하는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을 다수 실시하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